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2022년도 새로운 사업을 여러분께 대여섯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그 중에서 지난 방송의 공지사항을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위탁병원 관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약간 좀 보조 설명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방송을 여러분께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 공지사항이 정정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호환이 안 되는 지자체 카드 발급이 불가한데 이제 제가 안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면 호환이 되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서 거기 잘 모르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 전국이 모두가 다 호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환되지 않는 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어, 상당히 많은 숫자, 거의 한 3분의 4분의 3, 4분의 2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호환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있을 것을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 공지사항을 정정하는데요. 호환이 안 되는 지자체 발급 여기는 지자체는 이제 주민센터는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국가보훈처에 이 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또 아니면은 그 각 버스 조합 이런 여러 군데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서로가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지하철이 있는 부분은 쉽게 에, 협의가 끝나서 지금 현재 호환이 되는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나 일단은 지하철이 없는 시도 그리고 지금 버스 조합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그 협의가 덜 끝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고 일단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부분 도시만 다시 한번 거기 찾아보시고 어, 해당되는 분만 해당되는 곳만 호환이 된다는 거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도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일단 전화를 해서 어, 해당 보훈지청에 상담을 받아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1577-0606으로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공지사항을 정정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위탁병원이 전국에 120개가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병원이 지난번까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병원이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그 상위처가 너무 심각해서 걸음도 잘 못 걸는데 보훈처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한 번씩 가려면 뭐 택시를 타야 되고 아니면 택시도 잘 안 태워줘서 뭐 장애버스를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혼란이 많고, 또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비용도,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전국의 각처에 120개가 추가됨으로써 이제 가까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병원에 물론 이제 100%다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국에 120개소가 병원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많이 여러분께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 가까운 데가 만약에 지정병원이, 이탁병원이 일단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료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거기에다가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병원은 무료 진료를 했기 때문에 위탁병원은 그러면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께서 궁금사항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여기서는 진료비는 10%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90%를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 90%를 감면하고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병원에 택시비 드린 거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비용은 거의 옛날에 비슷하다. 보험병원 가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90%를 감면하고 내가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덜어졌죠. 그래서 위탁병원을 120개 추가 지정해서 편리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진료비도 편리한 거 버금가는 90%나 감면을 해주니까 이용자도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냐면 몸이 불편해서 보험병원 찾아갈 때 정말 짜증스럽고 또 뭐 너무 힘들고 가야 말까 가야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또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참 더군다나 뭐 요즘에는 그 대가족이 살지 않고 핵가족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두 분만 사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녀들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 자녀들을 좀 신세를 지면서 좀 병원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한데 지금은 보통 보면 핵가족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 두 분만 살아서 자녀들의 그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할 때는 꼭 필요할 때는 뭐 전화해서 불러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탁병원이 120개나 늘어나니까 여러분께 2022년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진료받는데 애로사항이 좀 적어졌다. 그리고 진료비도 90%를 감면해 주니까 보험병원에서 받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부담도 적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을 보면 더 많은 곳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에서 무조건 지정을 해서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서 싫다고 하면 또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훈처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 보통 이제 일단 승낙을 하지만 또 승낙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아직도 근거리에다 위탁병원을 지정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더 조사를 해서 아마 추가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학병원과도 지금 대학병원도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국공립 대학은 전부 위탁병원으로 일단은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도 실천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약간 질병이 중한 질병이 되면 일단 상급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위탁병원은 좀그 개인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점은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 받는데 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아마 그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덜어지고 꼭 종합병원에 설사 지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든 그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특별한 예우가 어떤 대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을 가까운데 그러니까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쪽 그러니까 국가용자로 지정이 많이 된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병원 조정도 위탁병원 조정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부터는 위탁병원이 120개가 추가됐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 또 진료비도 90% 감면이 됐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덜었고 이래서 여러분께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 번 더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병원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위탁병원이 너무 적은 데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위탁병원 가서 만약에 이제 큰 병원으로 아니면 보험병원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내가 몸이 아픈데 진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